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위에 이사 간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혹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포지션 정리, 현금 100%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전부 다 팔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대상승장인데 이때 돈 안 벌고 다 팔아버리면 언제 돈 버느냐는 쪽으로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어제 매매를 해보니까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 종목들이 못 올라가고 자꾸 밀리니까 이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빠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겠다. 제가 최근 들어서 현금 100% 한 적은 어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계속 풀비팅을 다 해가지고 있었죠. 종목을. 종목 10개 가지고 있었죠. 한 7, 8개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두세 종목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항상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해 보이고 내일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아래쪽으로 자꾸 보여져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머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악재들을 거의 전부 다 호재로 해석해 가지고 막 밀어 올리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현금 100%를 했는 거고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상승장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모두 정리를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밤에 미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다우지수는 한 2.78%인데 나스닥이 5%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좀 더 웃기는 게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한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빠진 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강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락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격이 좀 낮춰졌으니까 재상승할 어떤 동력을 얻었다 이런 쪽으로 좋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악재로 급락했다가 들어올리고 나서 여기를 뚫고 지금 이만큼이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졌느냐? 아니죠. 아직까지 코로나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재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건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을 가지고 불안감 속에서 올라갔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군중심리입니다. 투자자들이 확 던지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어서 이제 너나 할 것이 막 던지는 특히나 공포지수가 한 26, 27 가고 있다가 34, 한 35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많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투자자들이 뭔진 모르지만 뭔가 불안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라는 느낌. 그런 쪽으로 저는 봤을 때 백신이 조기에 만들어져서 백신 개발 기대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제가 개발됐다면 이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걸려도 치료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백신은 보장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100% 보장도 안 되는 백신을 급하니까 임상 실험도 덜하고 그냥 일단 맞춰보자 하는 식으로 완전히 마루타 실험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백신 다 맞았는데 엉뚱하게 백신 부작용으로 해갖고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염병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 기대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거품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자, 이 정도 빠지면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아서 빠질 만도 한데 오늘도 여지없이 동학개미의 파워를 느끼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보시면 자, 놀래가지고 갭으로 떨어졌는데요. 아침에 제가 현금 100%였기 때문에 떨어지면 밀어 올릴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아침에 떨어지면 바로 그냥 시초가에 쫙 매수를 할까라고 생각을 또 해봤는데 왜 포기했느냐면 밀어 올리는 건 올리는 것 같은데 올리고 나서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밀어 올렸는데 거의 5일선까지
회복해가지고 한 1.15% 미국 증시가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지고 지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탱했기 때문에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미 증시가 더 빠져버린다면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미중 간의 갈등으로 빠졌다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면 다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 증시가 어제 빠진 것은 특별한 이유를 모르고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늘 또 빠진다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날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들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 것은 좀 불안하겠다, 오늘 반등을 주더라도 월요일날 장담할 수 없다 싶어서 일단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걸 덜 올려가지고 1%까지 회복해서 이렇게 상당 부분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회하는 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6,280억 정도 선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이 1조 2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팔아먹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이 동학개미가 또 매수를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얼마 전에도 한번 급락할 때 1조 5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그만큼 팔고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외국인하고 기관은 불안감을 느껴서 현물을 팔고 있는데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런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급락할 때 미수 풀배팅 신용 미수 다 질러가지고 매수하니까 반등하더라, 이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반등하더라 해서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받는 것 같은데요. 조금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여기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렸지만 지금은 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상봉 개념으로 두드려 맞고 내려가게 되면 밑으로 쭉 빠져버릴 위험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수 신용으로 풀배팅으로 개인들 신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지탱해서 받아 올린 게 시장이 호전돼서 다시 올라가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추세가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왜 그랬냐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수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선물을 오늘 입력 안 했는 상태인데 1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7천억 정도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지금 4거래일 남았는데요. 4거래일 동안만 잘 버티면, 4거래일 동안만 안 내려가고 버틴다면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외국인이 선물을 6월달 만기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만 안 내려가고 위에서만 지탱해 준다면, 혹은 더 올라간다면 이만큼의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이익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선물에서. 그래서 불과 4일 남았기 때문에 4일 동안만 잘 버텨갖고 급락하는 것만 방어를 시킨다면 이 선물 부분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대신에 현물은 매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선물을 매수해서 끌어올리면서 현물을 마음껏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부분이 좀 염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월 달에 만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악재가 발생했을 때 급락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쫙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악재가 발생되면 외국인이 방어를 안 한다는 얘기죠. 밑으로 빠져버리면 오히려 이익이니까. 왜냐, 현물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빠질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그냥 냅둬갖고 확 빠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장 월요일 날은 이게 방어가 되어서 지탱될지 몰라도 약간 길게 봐서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빠질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인데요.
KGETS하고 코엔텍인데요. KGETS하고 코엔텍 폐기물 관련 업체입니다. 지금 그 폐기물 관련 업체가 코엔텍하고 KGETS하고 인스니엔티, YN텍 이렇게 네 종목이 폐기물 관련한 업체고요. 그 다음 경농조비 효성 OMB는 농업 관련주인데요. 비가 오고 나면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린다 이런 의미인데 이 농업 관련주는 조금 아닌 듯한 게 지금 이제 벌써 그 여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가을 수확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비료를 다시 뿌릴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비하고 효성 OMB는 아닌 것 같고 농약은 뿌릴 가능성은 있긴 한데 이것도 수확철이라서 크게 뿌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 관련주 중에 경농조비 효성 OMB 이건 조금 약할 것 같고 폐기물은 태풍 지나가고 나면 폐기물이 엄청나게 쌓이죠. 지난번 그 9호 태풍 왔을 때도 지금 폐기물 정리가 덜 됐고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KGETS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장급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 제 눈에는 코엔텍이 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코엔텍하고 KGETS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요. 딱 그 종목밖에 없습니다. 사타 파라다를 잡고 한 이유는 혹시 손실 볼까 싶어가지고 위험 관리하느라고 계속 그 조금 올라가면 또 줄이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왔다 갔다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엔텍을 300만원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매수한 거는 KGETS도 잘 잡았는데 두 종목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코엔텍으로 잡았어요. 코엔텍을 9,430원에 잡았습니다. 바로는 못 잡았고요.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더 급나갈 수도 있으니까 다 진정되고 나서 여기서 시작했죠. 9,42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아갖고 지금 약간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폐기물 그 태풍 관련주를 잡은 이유는 이건 뭐 꼭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 보시면 참 별거 다 봐야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지도 약간 키워가지고요. 지금 그 10호 태풍 하이선인데요. 이 하이선의 경로가 지금 괌 쪽에서 개발해서 지금 계속 그 발달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방향이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오늘 현재 나온 위치로 봤을 때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기 때문에 거의 이쪽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눈도 지금 생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잡으면 여기서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지만 여기서 이 길을 타게 되면 거의 이 대륙이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 뭐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돌아 말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 올라가면 거의 우리나라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태풍의 가장 위험한 경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은 그 제주도 쪽에서 이렇게 비껴갔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산 쪽에 여기만 살짝 걸치고 갔는데 특히나 태풍이 오른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왼쪽 편에 있는 그 우리나라 쪽은 큰 영향 없이, 비는 좀 왔겠지만 큰 영향 없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 경로를 타고 만약에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소멸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과거 경험상 이쪽 길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세력도 상당히 강하다. 이런 의미로 봐서 제가 매수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9월 7일 09시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9월 7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09시가 우리 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월 7일 09시에 서귀포 옆에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9호 태풍은 왜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아주 세게 부산을 지나갔는데 한밤중에 지나가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소멸돼버리고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이 열릴 때는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만약에 이대로 이 방향으로 온다면 9월 7일날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여기서 태풍 올라온다 그러면 초긴장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긴장 상태가 되면 태풍 수혜자가 뭐냐 이런 쪽으로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종목은 솔직히 다 불안했고 태풍 관련주는 그나마 내려올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적으로 코엔텍을 잡았습니다. 지금 KGETS가 가격이 저렴하고 개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훨씬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이 코엔텍은 IS 동서에서 인수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런 어떤 부가적인 것도 있어서 이게 보면 여기 때였나요?
여기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S 동서에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인수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인수 가격이 13,000 얼마였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매수해갖고 13,000 얼마에 인수했으니까 13,000원은 넘길 것이다. 왜냐면 이거 회사 사는 사람이 그 가격을 줬으니까. 그래서 막 밀어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밀어가지고 확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인수는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료를 역으로 이용해가 눌러가지고 이만큼 손절시켜버린 겁니다. 손절 다 시키고 한참 동안 행보하고 나서 다시 들어올렸는데 또 눌러버렸죠. 이게 아마 태풍 관련한 걸로 해서 재료 소멸을 또 누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렀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좀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르는 세력이 이걸 계속 누를 수 있겠느냐,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르다가 포기하면 환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 매도했던 사람이 환매수를 하면 튀어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적어도 월요일날 아침에 태풍이 올라온다면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코엔텍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풍력개발주인데요. 대장은 유니슨입니다. 이 유니슨은 외국계 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국내 사모펀드 쪽인가 이쪽으로 넘겨오면서 거기서 그 재료로 해서 급등했었어요. 하고 나서 지금 풍력 관련한 뉴스 뜰 때 대장격으로 막 밀어올립니다. 이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으로 밀어올렸고요. 그 다음 오늘 뒤에 따라가는 게 동국 SNC 밀어올렸고요. 풍력 관련주들이 대다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풍력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뉴스가 뭐였냐면 그린 뉴딜을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충 뭡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기업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걸 모집을 하는 거죠. 투자할 펀드 모집인가요? 뭐 어떤 그걸 한다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풍력에 풍력이나 그린 뉴딜 하는데 100조가 든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 한 30조 내놓게 70조 기업체에서 다 투자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모아가지고 뭔가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지금 돈을 너무 막 갖다 쓰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풍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풍력하고 이 폐기물 관련, 태풍 관련한 이 두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 매매를 모두 마쳤고요. 장구는 딱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3만원입니다. 이거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70만원 인출했습니다. 어제 인출한 이유는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최대한 계좌에 돈을 줄여놓자, 이런 의미로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인출할 여력이 된다면 돈을 계속 빼가지고 계좌에 있는 돈을 최대한 줄여놓을 생각입니다. 원래 투자금이 860만원이니까 한 800만원 정도만 남기고 전부 다 인출을 해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출해갖고 투자금이 작으면 배팅을 적게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만약에 재수 없으면 하락 추세로 꺾일 위험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관론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플러스 3만원이고요 제가 매매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